Hello everyone. 수학하는 다두입니다. 자,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근각계수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판별식 얘기 정리 좀 잘 하셨어요? 자, 오늘은 근각계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하고 문제 한번 쭉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라는 얘기가 이제 참 많이 나오는데 다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렇다면 두 근 알파 베타 계수인 A, B, C 사이에 이러한 관계식이 생긴다가 근각계수의 관계입니다. 뭐 용어는 좀 복잡할지 몰라도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공식도 아니고. 자, 요 얘기는 A x제곱에 bx 플러스 c 이퀄 투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는 두 근을 갖는 데더라.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우리는 x-알파, x-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생기는 거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2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 a를 빼놓은 거고 선생님이. 그럼 1차도 맞춰야지. 1차를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에 1차 값이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데 그 값이 여기 있는 b랑 같아진대더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상수값 c라고 하는 값은 여기 곱해서 a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b가 나오는구나. 아,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b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라고 하는 논리가 근각계수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판별식 얘기하면서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 실근, 그러니까 계수가 실수일 때 쓸 수 있는 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2차 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근의 공식 쓴다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근각계수 논리는 계수가 꼭 실수가 아니어도 성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i가 들어있더라도 이 논리는 성립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판단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논리는 이게 답니다.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읽어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서 써먹어 봐라.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 좀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했던 얘기를. 자, 다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런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 구해봐라. 야, 그러면 딱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 곱한 두 근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 더한 값과 곱한 값을 아니까 우리가 원하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한번 구해보자. 근데 중요한 건 얘하고 얘를 써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얘와 얘를 써먹기 위해서 얘를 통분해 보자고요. 됐어요? 그럼 얘가 곱해지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오겠네요. 정리를 좀 더 할까요?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더한 거 곱한 거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계산을 좀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6 플러스 4 답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기초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방정식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란 말이 나왔어요. 차이. 근데 이제 우선 차이란 말은 절대값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이 방정식에 대한 근을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그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놓을게요. 괜찮죠? 자, 이때 알파 베타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마이너스 8인 거고 두 근의 곱인 알파 곱하기 베타는 k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거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얘를 풀란 얘기인데 차이란 얘기는 절대값이세요. 이거 얼마냐? 이게 문제라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서 얘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풀이법이 제곱하는 겁니다. 됐죠? 제곱을 하면 절대값의 의미가 없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은 4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맞죠? 얘를 써먹기 위해서. 그럼 얘가 64
마이너스 4배에 k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퀄 투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4를 좀 띄까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더니 k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12 이퀄 투 0 이렇게 되겠네. 그랬더니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3 이렇게 분해가 돼서 내가 원하는 k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4 나오는구나. 답 더해서 1 또는 더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 1을 써도 문제가 없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풀이법입니다. 근데 선생님 문제를 아까 잠깐 보니까 요거 여기 재밌는 일이 벌어졌네. 뭔 얘기냐면 y는 x제곱에 8x에다가 k제곱 물론 k를 모릅니다 지금. 이 2차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분명히 얘가 x 플러스 4제곱 하고 나가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분명히 마이너스 4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x축이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이 그래프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분명히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 됩니다. 근데 두근의 차이가 2라면서요. 그럼 얘랑 얘랑 같거든 길이가. 그럼 여기는 한 칸 여기도 한 칸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 되고 이게 마이너스 5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얘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얘를 모르면 이 풀이법은 못 쓰겠지만. 됐죠? 그러면 야 이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0, 곱이 15가 되겠네. 근데 곱이 이 자리잖아. 근각계수에서. 야 이거 15가 나오겠네. 정리 좀 했더니 이렇게 풀 수가 있잖아요. 해보니까 결국 같은 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의 풀이가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을 하셔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됐죠? 지금 해보면 이게 더 편하잖아. 물론 여기를 모르면 쉽지 않아요. 또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됐죠? 생각을 좀 넓혀보자고. 자, 그 다음에 얘기 하나 해볼까? 다음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fx를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보니까 여기 fx를 뭔지는 모르지만 두 근의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근이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2차식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해라.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x축이 있는데 f가 2차인데 물론 최고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모르겠어요. 대략 예상을 해보되 여기하고 여기가 알파 베타인다. 물론 누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야 이거 풀어봐. 이게 문제인가 봐요 지금. 되셨어요?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원래 있던 이 그래프 여기 알파고 이게 베타고 이게 돼 있는 그래프를 이게 지금 y는 fx라는 그래프인데 사실은 내가 재밌는 방법을 한번 쓰면 여기 x를 지우고 2x-5를 씁니다. 그럼 여기도 지우고 2x-5 이게 이 그래프예요. 조금 독특해요. 아니 x가 바뀌었으니까 축을 바꿔버린 거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이해를 좀 선생님이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 이런 느낌도 가져봐라. 근데 이제 근이라고 하는 건 x 값을 가리키니 그쵸? 요 얘기는 좀 나중에 할까요? 한 번쯤은 맞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아니 이 f와 이 f와 같은 건데 근이라고 하는 게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며 이렇게 여기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x가 될 때 이 가로 안에 전체죠 여기 이 전체가 알파가 될 때 성립할 거 아니냐. 야 그러면 x값이라고 하는 게 2분의 알파 더하기 5가 되겠네. 또는 얘가 베타가 돼도 성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두근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어떡하라고? 곱하랍니다.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5라는 값하고 2분의 베타 플러스 5를 곱해주시면 얘가 4분의 알파 베타 5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까지 오겠네요. 자 그런데 4분의 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라고요? 4. 아이고 9 더하기 더한 게 4, 20, 25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얘가 9고 얘가 4고 맞죠? 그래서 더하니까 54분의 54 이게 되나요? 답이 2분의 27 뭐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맞게 한 거죠? 산수할 때는 가끔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선생님도. 자, 이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니까 요 표현 겁내지 말자고요. 되셨죠? 자, 다음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다.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뭐 그거야. 그죠? 뭐 판별식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고. 근데 무조건 쓰려고 하지 말고 상황 좀 보시고.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 아, 그럼 이 말이네. 이 왼쪽의 그래프가 2차인데 지금 최고차가 플러스란 말이죠. 얘가 이렇게 생겼나 봐. 근데 Y축이 여기 한가운데 딱 있어서 꼭지점이 여기 어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실근이고 얘다 실근인데 이 자리 값이 이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그래서 두 실근이 생기되 얘랑 얘랑 한 중앙에 0이 있어야 됩니다. Y축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가. 그러면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쓴다면 당연히 얘랑 얘랑 더하시면 0 나와야 되겠네. 아, m제곱 마이너스 4 두근의 합. 얘는 0 나와야 되나 보다. 그럼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됐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답니다. 2 한번 넣어볼까요? m이 2일 때. 그럼 x제곱 플러스 7 이퀄 투 0 이렇게 넣으면 얘는 실근이 안 나오십니다. 그죠? m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x제곱에 마이너스 9 이퀄 0 얘는 실근 두 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아, 답은 마이너스 2겠네. 조심하셔야 돼요. 확인. 그러니까 꼭 실근 얘기 나왔다 해서 무조건 판별식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창의 개수가 1자리인 이차함수가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값의 두근의 곱은 7이다. 그러면 여기 좀 읽어보시면 이런 느낌이네요. f of x는 최고차 계수 1이니까 x제곱하고 나갈 거고 두근의 곱이 7이면 맨 뒤에 플러스 7이 붙는다는 얘기네. 할 수 있죠? 자, 근데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다를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f에다가 이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겠는데 물론 구하려면 근해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으니까 얘를 이따 필요하면 하자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해야 되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자, f 알파, f 베타를 더하면 3 나옵니다. 여기다 알파를 넣고 여기다 베타를 넣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는 1차만 모르니까 이렇게 쓸까요? 됐죠? 자, f of 알파 더하기 f of 베타는 정리 좀 할까요?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에 a 알파 플러스 7 더하기 베타 제곱에 a 베타에 플러스 7을 더하다 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더한 거 곱한 걸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 거고. 됐죠? 그리고 A로 묶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14 이런 느낌 오네요. 근데 얘가 정리를 좀 마저 했더니 얘가 9죠. 그래서 여기 빼면 3이 7. 여기가 3A 플러스 14가 얼마 나온다고요? 3이 나온답니다. 3. 그러면은 이거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20, A는 마이너스 6 떨어지네요. 됐죠? 마이너스 6 떨어지더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F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 F of X는 X제곱에, 아까 우리 구한 값이 마이너스 6이었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이렇게 나온대더라. 자, 여기다 F7을 집어넣으랍니다. 7, 7에 49, 6, 7에 42 플러스 7. 답은 1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겉먹을 거 아니라는 거지. 근각에서 이렇게 써먹는 거고. 되셨죠? 오늘은 2차 방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쭉 한번 정리하고 문제 한번 쭉 풀면 정리했습니다. 겁먹지 말고 천천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See you again.